일자리 줄이는 일자리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상황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 지시는 국가일자리위원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일자리위원회 출범이 1주년을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출범 이후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한다더니 그 실적은 지난 1년간 고작 5차례에 그쳤습니다. 한동안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고 온갖 부산을 떨더니 요즘 그 일자리 상황판 소식은 오간데 없습니다.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겠다. 일자리 상황판을 보며 직접 챙기겠다던 말은 모두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노동시장의 훈풍이 불어 미국은 완전 고용을 달성했고 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돌아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추세인데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만 절벽 수준의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스스로가 돌아봐도 민망할 수준일 겁니다. 말만 앞세우며 생색낼 줄만 알았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은 지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만들기 쇼 덕분에 나라 경제가 온통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개혁은 하지 않고 세금 풀어 돈잔치하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주체인 사업자와 기업들 기살리기는커녕 최저임금 올리고 법인세 인상에 쥐어짜고 일자리를 늘리지 못할 망정 오히려 쫓아내기 급급하니 이제 국내에 창출될 일자리마저 모조리 해외로 도망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는 시장 논리로 푸는 것이 상식인데도 정치 권력으로 이벤트 노릇만 하고 있으니 일자리 늘리기는커녕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정부는커녕 진단도 처방도 제대로 못해 어려운 서민 더 어렵게 만드는 헛다리 정부라 불리고 마땅합니다. 일자리 줄이는 일자리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지지율에 취해 부리는 호사는 일장춘몽입니다. 정권의 실책으로 인해 정작 다치고 신음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생부터 챙기십시오. 남북관계 개선도 좋고 적폐 청산도 다 좋은데 그것도 다 먹고 살만할 때 얘기입니다. 이 정부의 경제 슬로건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더불어 잘 살기는커녕 어려운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인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식당 아주머니, 알바생들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는 감자 76%, 쌀 30%, 호박 44%, 오징어 29%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가 폭탄입니다. 덕분에 외식비도 덩달아 올라 이제 가족들과 연인들 간에 오붓하게 주말 외식 한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반기엔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상이자 이 정권이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체입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월급은 평균 37만 원씩 삭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와 비정규직들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2잡, 3잡을 뛰느라 죽을 지경입니다. 임금 올려준다는데, 근로시간 줄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책을 추진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바로 국정운영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니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경험 없는 아마추어 운동권들의 얘기만 듣고 실험하듯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들 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4년 더 지속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그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6.13 지방선거를 통해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아마추어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외화경빈 상황에 성급한 대북 원조는 대한민국을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1년을 평가하면서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2017년 3.1% 성장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OECD는 한국 경제가 계속 내리막을 걸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원조를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힘에 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 북핵 포기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관련 국가들이 감당해야 될 비용이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100조 원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입니다. 김정은이 완전하게 핵을 포기할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 핵을 포기한다면 그 대가로 엄청난 핵 포기 청구서를 내밀 것입니다. 이 청구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인 세금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가장 큰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례도 있습니다.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대북 경수로 지원 비용의 70%가 넘는 3조 5,420억 원을 우리가 부담한 바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빠져 외화경빈으로 이끌어지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성급한 대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성급하고 방만한 대북 지원이 안살림을 무너뜨리고 나라 국간을 거덜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의 실상이자 이 정권이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실체입니다.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월급은 평균 37만 원씩 삭감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와 비정규직들은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2잡, 3잡을 뛰느라 죽을 지경입니다. 임금 올려준다는데, 근로시간 줄여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책을 추진할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바로 국정운영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늘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이 경제를 모르니 꼼꼼히 따져보지도 않은 채 경험 없는 아마추어 운동권들의 얘기만 듣고 실험하듯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민들 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4년 더 지속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말만 앞세우며 생색낼 줄만 알았지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은 지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만들기 쇼 덕분에 나라 경제가 온통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개혁은 하지 않고 세금 풀어 돈잔치하고 일자리 만들어내는 주체인 사업자와 기업들 기살리기는커녕 최저임금 올리고 법인세 인상에 쥐어짜고 일자리를 늘리지 못할 망정 오히려 쫓아내기 급급하니 이제 국내에 창출될 일자리마저 모조리 해외로 도망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는 시장 논리로 푸는 것이 상식인데도 정치 권력으로 이벤트 노릇만 하고 있으니 일자리 늘리기는커녕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정부는커녕 진단도 처방도 제대로 못해 어려운 서민 더 어렵게 만드는 헛다리 정부라 불리고 마땅합니다. 일자리 줄이는 일자리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지지율에 취해 부리는 호사는 일장춘몽입니다. 정권의 실책으로 인해 정작 다치고 신음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은 민생부터 챙기십시오. 남북관계 개선도 좋고 적폐 청산도 다 좋은데 그것도 다 먹고 살만할 때 얘기입니다. 이 정부의 경제 슬로건은 더불어 잘 사는 경제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더불어 잘 살기는커녕 어려운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영세기업인들은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아파트 경비원, 환경미화원, 식당 아주머니, 알바생들은
그나마 있던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밥상 물가는 감자 76%, 쌀 30%, 호박 44%, 오징어 29%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물가 폭탄입니다. 덕분에 외식비도 덩달아 올라 이제 가족들과 연인들 간에 오붓하게 주말 외식 한번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반기엔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줄이는 일자리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상황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 지시는 국가일자리위원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일자리위원회 출범이 1주년을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회는 출범 이후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한다더니 그 실적은 지난 1년간 고작 5차례에 그쳤습니다. 한동안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다고 온갖 부산을 떨더니 요즘 그 일자리 상황판 소식은 오간데 없습니다. 일자리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겠다. 일자리 상황판을 보며 직접 챙기겠다던 말은 모두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노동시장의 훈풍이 불어 미국은 완전 고용을 달성했고 일본은 일자리가 남아돌아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추세인데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만 절벽 수준의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 스스로가 돌아봐도 민망할 수준일 겁니다.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그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6.13 지방선거를 통해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아마추어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외화경빈 상황에 성급한 대북 원조는 대한민국을 심각한 경제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1년을 평가하면서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2017년 3.1% 성장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OECD는 한국 경제가 계속 내리막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고실업,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원조를 성급하게 추진한다면 우리 경제는 힘에 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추산한 바에 따르면